문제 좀 마저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편의 19페이지에 보시면 20번하고 21번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서에 있었던 예제 문제 그거랑 비슷한 문제라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 21번은 체크해놓고 좀 풀어보시고 저희는 이제 작년이 돼버렸네. 2023년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20페이지에 가보시면 22번 문제가 있어요. 22번 작년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가 제조간접 원가를요 직접 노무시간 1시간당 160원씩 예정 배부하고 있더라. 실제로 발생한 거 18만 원이었고요.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는 기말 재고자산, 즉 제공품이나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한테 열심히 비례해서 안분을 한대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가운데서 30%에 해당되는 6,000원을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부했다. 그럼 도대체 실제로 발생한 우리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었겠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해보시죠. 아까 전에 처음에 배웠던 정상원가 계산의 플로우 있죠. 기초, 기중, 기말 하는 거. 그걸로 푸셔도 돼요. 그걸로 푸셔도 되는데 그걸로 풀면 이제 막 써야 될 게 좀 많잖아요. 아무리 간단하게 쓴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 배울 건데 표준원가 계산이랑 정상원가 계산이랑 좀 비슷해요. 그냥 뭔가 예상해놓고 실제랑 차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보면 실제를 왼쪽에다 쓰고 내가 예상한 거 표준을 오른쪽에다 쓰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제조간접원가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예정 배부한 금액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둘 간의 어떤 차이를 뽑아준 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배부 차이라는 거지. 이런 앞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간당 160원씩으로 예정 배부한다. 그럼 직접 노무 시간이라는 게 배부 기준이니까 요 녀석을 실제를 써야 되는데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몇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정 배부액을 구할 때 그게 필요할 텐데 그놈에다가 시간당으로 160원으로 예정 배부한다. 요 160원이라는 숫자가 1월 1일 날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뽑아 놓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발생한 게 18만 원이다. 이건 그냥 금액을 줬네. 18만 원만큼이더라.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6,000원만큼이 배부 차이인데 그 6,000원이 전체 배부 차이가 아니라 전체 배부 차이 중에서 30%래요. 그럼 전체 배부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6,000원 나누기 30% 하시면 그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배부 차이는 얼마였을 것이다? 2만 원이었을 것이다. 다만 2만 원만큼의 이 차이가 실제보다 많이 잡았다는 건지 적게 잡았다는 건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힌트가 될 것이다? 어떻게 조정했대요? 차감했대. 왜 차감했을까요? 많이 잡아서? 아니면 덜 잡아서? 많이 잡았으니까 그러면 무슨 배부였을 것이다? 과대. 그럼 얘는 얼마였을까요? 20만 원이었겠지. 그럼 답 나왔네. 요놈 나누기 요놈 하시면 얘가 나오겠지. 그죠? 계산하시면 1250시간.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에 시험 봤으면 합격했겠다. 그죠? 아닌가? 자, 어쨌든. 자, 23번 볼게요. 23번. 자, 23번 보시면 얘도 이제 기출됐던 문제인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원가 계산을 쓴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 배부한다. 예산이래요. 예산. 이 예산 금액이라는 건 언제 짠 거냐면 이거 대통령입니다. 14만 4천 원 1월 1일 날 잡아놓은 거. 그런 와중에 실제로 발생한 거 14만 5천 원이다. 이 숫자 두 개 보고 아이고 배부 차이 1,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 그런 와중에 예정상의 조업도는 16,000시간이고요. 실제로는 17,000시간을 썼대요.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잔액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박스 밑에 보니까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기말 잔액을 이용해서 조정을 한대요.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원가 요소 법이었을 건데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그 자체의 기말 잔액 가지고 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방법 쓴다는 거야? 총원가 기준법을 쓴다 이 소리인 것 같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얘네가 그거 안 쓰고 매출원가에다가 전액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면 그거에 비해서 증가 혹은 감소되는 영업이익은 얼마겠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해보시죠. 이 약물과 하세요. 진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보면 우리 학원에서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 진짜 객관식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저한테 질문하러 갖고 오셨을 때 진짜 얼토당토 없는 질문이야. 1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가르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토당토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던 분들도
진짜 이를 악물고 정말 미친 듯이 하니까 다 합격하셨어요. 정세무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실력은 뭐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객관식은 처음 푸는 거니까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죠. 근데 남은 시간 동안 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절실하게 하세요. 네. 자, 합격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객관식 교재가 거의 무슨 걸레가 돼 있어요. 완전히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문제 나오는 거 패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똑같은 거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만 잘 풀어도 반은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게 145,000원이고 예정 배부액이랑 이렇게 차이를 좀 뽑아보고 싶은데 절대로 144,000원이랑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144,000원은 1월 1일 날 예산 짠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뭘 뽑을 거냐. 예정 조업도가 16,000시간이라면 1월 1일 날 우리는 16,000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144,000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상을. 그럼 시간당 얼마꼴로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당 9원. 예정 배부율 구할 때는 쓰는 거라고 이렇게 시간당 9원 꼴일 것이다. 그럼 예정 배부액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을 때리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발생한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17,000시간 적혀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7,000시간이다 이렇게 넣어주자는 거죠. 자, 둘이 한번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153,00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좀 넣어보시면 8,000원 정도의 배부 차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는 이게 145,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잡아놨으니까 과대하게 배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뭘 비교하라고 돼 있냐면 이 녀석에 대한 조정을 첫 번째로는 총원가 기준법을 한번 이용해봐라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봐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총원가 기준법이다라고 하면 이 8,000원을 우리가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한테 열심히 뿌려줄 건데 지금 뭐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라고 돼 있냐면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녀석은 매출 원가 하나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한테 얼마나 줄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박스 안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가 다 해서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개 다 더하시면 100만 원이네. 그렇죠? 전체가 이제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가운데서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80만 원이니까 전체 8,000원이라고 하는 이 배부 차이 중에서 80%만을 우리가 매출 원가에다가 조정을 하리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6,4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400원만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매출 원가에다가 조정을 하자는 건데 6,400원만큼 매출 원가를 늘리라는 건가요? 아니면 줄이라는 건가요? 너무 많이 잡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얘네 매출 원가를 6,400원 줄여서 이 이익은 6,400원이 이렇게 늘어나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네. 되셨죠? 자,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는 것은 그딴 거 없어요. 그냥 굳이 한번 써본다면 8,000원의 80%가 아니라 그냥 100% 전부 다. 이 100%에 해당되는 8,000원을 죄다 매출원가만 늘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원가에만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녀석을 8,000원만큼을 줄여주어라. 그래서 이 이익이라는 것을 8,000원만큼 늘려줘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차이는 1,600원이고요. 누가 더 커요? 얘가 크고 얘는 작겠지. 근데 말을 누구를 중심으로 썼는지를 잘 보세요. 이 경우, 무슨 경우? 총원가 기준법을 쓰는 경우 매출원가 조정법에 비해잖아. 그죠? 매출원가 조정법에 비해서 이익이 1,600원만큼 덜 올라가니까 이익은 1,600원만큼이 감소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 옆에